중국 정부가 노인들을 위한 양로기금 195조를 정시에 투입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중국 상하이 증시가 현재 또 더 빠졌습니다. 8% 폭락했고요. 아시아 주요 국가 증시들이 한국 증시를 포함해서 초토화되고 있습니다. 과연 중국의 제조업이 이대로 굴러갈 수 있을지도 지금 의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5년 안에 중국의 제조업이 상당한 부분 초토화될 거다라고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자, 중국 경제가 아마 세계 경제, 특히 아시아 경제, 그 중에서도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을 생각한다면 이것만 하더라도 잠이 오지 않을 지경입니다. 북한이 저렇게 애를 먹이고 있습니다. 세계 여러 가지 경제와 또 국내 경제, 세계 정치 등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의 그 광풍이 미국의 정치를 덮치고 있습니다. 또 민주당 쪽에서는 버니 샌더스 무소속 상원의원이 굉장히 약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모든 원인이 워싱턴 정치라고 부르는 미국의 중앙 정치에 대한 미국 유권자들의, 미국 국민들의 실망이 반영된 결과다라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워싱턴 정치의 본질은 뭐냐? 자신들이 가진 사회적 배경을 대대손손 물려받으면서 거기에는 사회적 배경이라는 것은 결국은 재산, 학벌, 집안, 그 다음에 인적 네트워크 등이 될 수 있겠죠. 돌고 돌면서 해먹는 미국의 소수 상류층. 근데 그 사람들은 자기 돈을 쓰는 게 아니라 돈이 많은 월가의 자본가, 군산복합체, 미국의 이 일종의 재벌급 되는 사람들로부터 돈을 뜯어가지고 그 돈으로 정치를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국 국민들이 가지는 반감은 정말로 어마어마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여태까지 제대로 밖으로 표출이 되지 않다가 트럼프를 때문에 표출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럼 트럼프가 하고 있는 워싱턴 정치에 대한 조롱은 뭐냐? 적어도 나는 내 돈으로 정치한다. 내 재산이 10수조다. 그래서 나는 내 재산을 가지고 부동산 재벌이니까 내가 내 돈 벌어서 그 돈을 써가면서 정치하지. 남 보고 돈 달라 안 한다. 그런데 잘났다고 지금 미국에서 정치하는 여야의 중요한 정치인들은 나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돈 달라고 했던 사람들이다라고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 국민은 거기에 박수를 치는 겁니다. 저 사람이 졸부든 말든 지 돈 많이 벌어서 그 돈으로 수백억 수천억을 쓰면서 정치하겠다는데 그래도 저 사람이 낫지 않냐. 두 번째는요, 고상한 정치적 대의만을 이야기하면서 실질적으로 미국 사회가 그야말로 다인종 국가가 되어가는 데 대한 미국 사회를 건국했던 한마디 그 와스프라고 불리는 백인 주류층의 공포감이 특히 공화당 측에서, 공화당 지지자 중에서 도널드 트럼프에게 굉장히 집중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 30-40%에 이르는 걸로 좀 늘어난 걸로 보이는데요. 이런 공화당의 와스프 주류적 시각을 가진 사람들은 도널드 트럼프에게 완전히 배팅을 하면서 그 지지율이 절대 흔들리지가 않으니까 트럼프가 25% 안팎의 지지율을 여성들도 싫어하고 이민자들이 싫어함에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의 대선에 당선이 되려면 이 40%의 지지율을 이민자 중에서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옛날에 W 부시는 41%, 44% 지지를 이민자층에서 받았어요. 그런데 존 맥케인이나 미트 롬니가 오바마한테 2번 진 것은 그 사람들에게 30%대의 지지를 받지 못했, 30% 지지밖에 받지 못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도널드 트럼프가 저렇게 이민자들을 비판하고 쌍욕을 내는데 과연 미국의 대통령이 될 수 있을까? 그 부분은 아직도 의문이다라는 것이 미국의 주류적 시각인데요. 이제는 서서히 대통령이 되든 안 되든 공화당의 대선 후보는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시각도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또 반해서 거의 민주당의 후보는 따놓은 당상이었고 대통령도 따놓은 당상처럼 보였던 힐러리는 점점점 이 여러 가지 악재도 생기면서 지지율이 다른 후보들과 비슷해져 갑니다. 심지어 힐러리와 도널드 트럼프를 붙였는데도 힐러리가 6%밖에 이기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미국 언론들은 상당히 우려스럽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일부 한국의 뭐 진보 좌파나 이런 어떤 시각을 가진 사람들은 미국이 거구가 된다. 도널드 트럼프 같은 미국 사회도 이제 끝났네 하고 조롱을 하는데요. 그건 그렇게 단순하게 그분이 아니니로 바라볼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미국 사회의 보수가 가진 고유의 색깔, 그것이 오늘 미국의 건국 이념과 관련되어서 해석되어져야 될 문제, 종교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오늘날 미국 사회의 진보가 가져야 될 그런 변화하는 이데올로기, 그 부분이 또한 이 미국 내에서 굉장히 극단적으로 대립을 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미국은 중도층이 점점 사라져 가고요. 왜 제프시가 안 되는가 하면 제프시는 공화당 후보인데 자기 부인이 멕시칸 히스패닉입니다. 대학 때 농활 갔다가 멕시코에 만나서 그냥 결혼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멕시칸 히스패닉층이 자신들의 주요 정치적 기반이기 때문에 이민자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온건하게 이야기하고 또 공화당 후보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스스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대선 후보가 되었을 때 중도층으로 여러 가지 복지라든지 보험 이런 부분에서 표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온건한 입장을 취하다가 지금 제프시가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미국의 서민들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중산층이나 서민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것이 진짜 보잘것없는 거다. 어떻게 산산조각이 날 수 있는가 순식간에. 집 한 채 있고 차 몰고 직장에 갔다가 뭐 주말이면 뭐 파티하고 이런 것이 이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한순간에 이 사람들이 투자 실패로 뭐 병이 걸려서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모습들을 봤다는 겁니다. 그 불안감이 오늘날 힐러리가 아닌 버니 샌더스 같은 사민주의적 시각을 가진 정치인에게 몰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사회의 양측 극단화가 앞으로 어디까지 갈지 어쨌든 이것은 저는 기성에 그렇고 그런 정치인들이 그냥 자동빵으로 되던 시절에 비해서 미국 정치의 발전이고 미국 국민들이 한마디로 기득권층이 돈을 조성해서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자신들의 통제되는 사람들을 후보로 뽑히도록 하는 그런 통제에서 미국 국민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있는 거다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오바마도요. 결국은 월스트리트 자본가들이 돈을 수천억 대줬기 때문에 대통령이 될 수 있었고 흑인인 오바마가 대통령이 되면 그다음 미국 사회의 물밑에서 영향 능력을 깊숙하게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우리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기 때문에 된 겁니다. 어쨌든 미국 사회에 미국 정치를 움직이는 기득권층들이 지금 무너져 가고 있다는 것이 보수 진보 양측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요. 국내 이 주요 기업에 277곳에 주식을 투자해가 있는 것이 79조 한 7천억쯤 됐는데 이게 한 달 사이에 74조 2천억 즉 5조 한 5천억 정도가 줄어가지고 7%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삼성 엘리엇 파동에서 국민연금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삼성이 편을 들어줬어요. 또 더 나아가서 뭐 롯데나 이런 부분에서 국민연금에 지분이 많으니까 국민연금이 좀 한 말은 해야 되지 않냐. 왜? 롯데에서 수천억을 날리고 있으니까. 롯데 파동에서 행정한 싸움에. 이랬는데 실제로 국민연금이 이렇게 돈을 날리고 있다는 것은 좀 심각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일반적인 이 주식시장의 하락폭보다도 국민연금이 날리는 돈이 더 크다면 한마디로 국민연금은 그냥 은행에 맡겨갖고 이자나 받든가 돈 늘릴 생각을 하지 말고 원금이라도 들고 있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자, 그동안에 악재가 있었다 하더라도요. 악재가 있으면 투자를 줄이는 것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이죠. 자, 이 국민연금이 해외에 투자하려니까 전문가가 없고 옛날 같으면 정권이 어디 투자하고 어디 투자하라고 영향력을 미쳐갖고요. 권력과 같이 좀 놀았죠. 요즘 그래 하지도 별로 않는데도 불구하고
돈만 이렇게 앉아서 까먹고 있으니까 답답한데요. 그러면 그 많은 돈을 투자할 자신이 없으면 아예 잘 투자하는 데다 어디 좀 맡기고 수술해 주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 국민연금 낸 사람들요, 연금이 이런 식으로 앉아서 돈을 몇 조씩 날리는 데 대해서 참 기분이 안 좋습니다. 지금 그 전세가 없어지고 월세로 가다 보니까 월세 급증 탓에 주거비 지출이 사상 최고고 10년 만에 2배가 늘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가장 이 어려운 문제는 월세가 주거비가 늘어나게 되면 소비가 줄어든다는 것은 뭐 아주 상관계수로서 확실하게 검증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자, 최근에 전세난, 월세난에 따라서 월세를 포함한 주거비가 굉장히 올라가니까 이제 중산층이나 서민들이 소비가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악순환을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굉장히 고민인데요. 최근에 뭐 보수적인 언론들조차도 정부가 주거 임대 시장을 민영화해가는 부분이 옳으냐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 제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50만 원에서 100만 원에 이르는 월세를 내게 하는 그런 민간 임대 시장이 확대되어 가는 것. 과연 지금 엄청난 경제 위기가 오는 하에서 바람직한 정책이냐. 소비가 자꾸 줄어들고 있다. 정부는 소비를 장려하려고 임시 공휴일까지도 정했는데 쓸 돈이 있어야 돈을 쓸 거 아닙니까? 노래를 한다고 돈을 씁니까? 제가 젊은 사람들 중에 캥거루족, 즉 부모한테 붙어 사는 사람이 늘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또 뭐 그 신문에 나오고 요즘 여러 군데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기업에 취직한 47%도 부모가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네 버는 거는 네가 모아가 결혼 자금으로 좀 쓰라 하고는 뭐 예를 들어 부모한테 얹혀서 살고, 그러니까 집값이나 식료비도 안 들 거고 또 심지어 부모가 용돈도 주는 사람도 많답니다. 이 사람들이 저금을 자꾸 해가지고 이제 집을 산다, 이런 부분을 결혼에 대비한다는데, 취업 후에 대기업에 한국에서 그래도 남이 못 가는, 옛날 같으면 고시에 막는 대기업에 취업한 사람들이 부모한테 붙어서 캥거루족으로 살아간다는 건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캥거루족이 나이가, 그러니까 부모가 늙고 부모의 뱃속에 들어있는 캥거루 새끼도 또 나이가 들어가서 전체적으로 캥거루족이 나이가 연로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중년이 돼가지고도 부모한테 의존하고 사는 그런 캥거루족이 될 가능성이 많다는데요. 그 지금 임금 피크 전이 비정규직에서 벗어나서 한시름 들었다는 사람도 이렇게 살고 있으니 대한민국에 그 이하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어떻게 가정을 꾸려갈 건지 정말 걱정이 됩니다.